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문 온라인 수업 제3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1. 한자의 짜임 중 상형과 지사를 구별한다입니다. 첫 번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단원의 주요 내용, 상형과 지사. 다음 두 표지판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표지판은 금유주의입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 낚시금지입니다. 금유주의에는 수영하고 있는 사람 그림에 화살표를 넣었고, 낚시금지에는 물고기와 낚시바늘 그리고 사선을 그려 넣었네요. 그렇다면 표지판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표지판이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네, 그림과 선을 이용했네요.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표지판이 만들어진 원리처럼 한자도 만들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고 한자를 익힌다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공부해 봅시다.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일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네, 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자는 무엇일까요? 네, 달월입니다. 해와 달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입니다. 따라서 모양을 본떠서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 문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원리를 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상형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자를 더 살펴봅시다. 산, 졸졸 흐르는 냇물, 물고기, 새, 말은 모두 구체적인 모양이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모양을 본떠서 산산, 내천, 물고기어, 새조, 말마 라는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자가 사물의 모양과 별로 비슷하지 않아요. 라는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자는 중국 고대 은나라 때 갑골에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갑골문이라고 부르죠. 갑골에 새겨진 글자를 보니 사물의 모양을 나름 정교하게 표현했네요. 온전한 글자의 형태라기보다는 그림 문자에 더 가깝죠. 처음부터 지금의 한자 모양으로 만들어 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그림 문자에서 점차 발전하여 여러 차례 모양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상형자라도 현재의 글자 형태는 사물의 모양과 비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구체적인 사물만 한자로 만들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은 어떻게 글자로 표현했을까요? 위상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위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기준선 위에 점을 찍어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뿌리,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나무의 뿌리 부분에 점을 찍어서 근본본이라는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숫자나 개념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을 점이나 선을 이용해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지사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자를 더 살펴봅시다. 막대기 하나를 놓아 숫자 2를 나타낸 하나 1, 기준선 아래에 점을 찍어 아래를 나타낸 아래하, 나뭇가지 부분에 선을 그어 끝을 나타낸 끝말 이라는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해 봅시다. 제시한 단어를 구체적 사물과 추상적 생각으로 분류해 보세요. 구체적 사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구체적 사물은 해, 냇물, 산, 물고기이고 추상적 생각은 아래, 근본, 줄, 끝입니다. 이번에는 제시한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짜임을 구별해 보세요. 상형자는 달월, 말마, 내천, 물고기어, 세조이고 지사자는 위상, 새쌈, 근본본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자의 짜임 중 첫째, 상형,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 둘째, 지사,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만든 글자. 이것으로 제3강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4강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합쳤어요. 한자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